이제 내일을 준비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내일이 12월 24일이네요. 자,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할 텐데요.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러 가볼게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이슈가 예정되어 있나 이것부터 챙겨볼게요. 어떻게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일종의 대체 휴일처럼 그렇게 앞당겨서 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하루 더 앞당겨가지고 오늘 밤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개인 소득, 지출, 실업 수당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긴장을 하면서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미국 지금 확진자들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단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높이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GDP 성장률 볼 때 높다 낮다를 보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넘어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치 2.1%를 좀 넘어가지고 2.3%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1 정도 기대했었는데 115.8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시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6개월 동안 주택이나 자동차, 가전도구 그리고 휴가 가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지출을 좀 더 늘릴 것이다라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오늘 밤에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67.4 지난달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12월 달에는 70.4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이제 소비에 대해서 그 발표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9월달 정부의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되면서 좀 마이너스로 전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0.5% 상승을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0.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성장세가 조금 더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1.3%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11월 달에는 0.5%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이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이 지수만 나오면은 바들바들 떨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조사 기관별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0명 정도의 오차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우리가 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연휴로 인해서 내일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는군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 연준이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매주 나오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거나 그 결과를, 비슷하게 나온다면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처럼 고용은 문제 없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은 내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내다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좀 상승은 마지막에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000선 회복을 못했죠. 코스피가 3,000선을 올라서지를 못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3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억눌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트상으로도 보면 기술적으로도 아직 뭔가 방향성을 갖다가 완전하게 돌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시장에서 상승을 잘 보였죠. 그래도 8만 원 회복할까 이걸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있었는데 79,900원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마이크론이 지난 밤에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신호를 좀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입장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국내 시장의 기대치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수혜주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일동제약이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동제약이 오늘도 4%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떨어진 게 거의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3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손꼽았던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이제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이 종목도 오늘 이제 조금 상승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20% 가까이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백신 이슈의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제약 관련주들은 많이 흔들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약주들은 본연의 제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성장성이 유지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 백신 관련주들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화이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지난밤에도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백신주라고 해서 다 같이 백신주로 같이 갔느냐 이게 아니라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락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노바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또 역시나 하락을 이렇게 강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고발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특히나 이제 특허 분쟁 관련해가지고 투명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국립보건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바백스라든가 아니면 바이오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걸 이제 정확히 좀 화이자처럼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3월 달쯤 돼야지만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화이자보다는 낮게 잡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백신 관련주들의 주가가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요. 언제는 뭐 오미크론 뭐 약해졌다면 리오프닝 주가 이렇게 강세였다가 뭐 하루는 다시 악화됐으니 뭐 제약주들 가자 뭐 했다가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섹터 쪽에서 좀 괜찮은 종목 없나 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작가님 생각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내일 뭐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시장에서 그 해운 부문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배율이 지금 9배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가 수익 배율 자체가 9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상에서 보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 그 어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도 회복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5천억 규모의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완성차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 완성차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 배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2019년도에 34% 증가를 했고요. 2020년도에 판매가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17% 정도로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2021년도에 보면은 더 이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34%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또 11%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 기아차 외에도, 그리고 뭐 BMW라든가 아니면 포드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뭐 여러 이제 신차, 중고차 할 것 없이,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화물들, 그리고 건설 기계들 이런 것들이 해외 배송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그 주가에 있어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목표가 자체는 제가 20만 4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락했던 이걸 어느 정도는 다시 메우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연초 해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죠. 그래서 손절매가 정도는 15만 4천 원 선에서 이렇게 짧게 좀 잡아가지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어제 장에서 또 이슈가 있어서 앞 코너를 통해서 또 점검을 해드린 바 있었던 종목인데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유망주로 이 종목을 꼽아오셨군요. 목표가 20만 4천 원, 단선은 붙습니다.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이 가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자, 이제 국내 유망주 봤고요. 이제 우리 김태수 작가님과 함께 제2의 애플 테슬라를 찾아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에서 정말 좋은 수익을 낼 만한 종목도 찾아내 주십시오. 오늘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이 사실 그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의 배경에는 지난번에 이제 310달러 찍고 나가지고 이제 한 3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를 상승을 시키다가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워버리는 하락적으로 기울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리스크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측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정부 주도형의 어떤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연준에서도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대형 기업들의 먼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45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평균적인 펄을 보면은 지금 한 63 정도에 잡혀 있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사실 굉장히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최근 4분기 동안 항상 예상치를 넘어가지고 실적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2월 달 초에 2월 2일쯤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충분히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치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주당 순이익도 한 3.7% 정도 올라가는 1달러 12센트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1년 전체를 봐도 매출이 253억 원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4달러 62센트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9%와 18% 정도 상승하는 그런 예상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퍼 자체가 많이 할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를 지금 191불로 끝났는데 기존 과거에 올랐던 그 270불 수준으로 잡고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는 손절매가를 179불 정도로 잡아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페이팔 홀딩스를 받아보았습니다. 요 며칠 우리 작가님의 투자 성향을 보아하니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종목에서 메리트를 딱 잡아내시는 것 같은데요. 이 페이팔 홀딩스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간맛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자, 내일 크리스마스 이 산타클로스가 선물은 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그런 시작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